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나라 정치 문제로도 번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론 우크라이나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소련 때도 같은 나라로 살았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길을 쓰고, 이제 러시아에 대항하냐. 그 이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게 단순한 애국심이랄 그거가 우리나라처럼 몇천 년을 왜 국가로서 지내온 것도 아니고, 단지 소련 때 그게 지방 정부로 있었던 그랬을 뿐이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또 집착을 할까? 물론 이제 그건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부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우크라이나 지도층은 왜 그렇게 이제 좀 역부족인 것을 알만도 한데 왜 이렇게 러시아에 이렇게 대항하고 그렇게 해서 서방과 손잡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 세계에서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가? 이걸 우린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이유는 소련 때의 버르장머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망한 다음에 이제 그걸 법적 승계자라고 해서 그냥 현재의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는 일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소련이 어떻게 생겨진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공산주의 혁명은 뭐죠? 기존의 권력층, 자본가, 지주, 귀족, 왕족은 물론이고 모두 타도하고 민중들이 나라를 뒤집어서 세운 국가 아닙니까? 그럼 소련 이전의 나라가 뭐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유라시아도 소련이 있고 거기 러시아가 중간에 크게 있고 여러 나라들이 제정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 제국에 복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크게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벨로루시, 그리고 카자흐, 우즈벡, 여러 그냥 이제 대장부리바의 나라도 있고 그런 중앙아시아 나라도 다 합쳐가지고 그러한 이제 그 제국이 있었던 거죠. 그 제국의 가장 핵심 세력이 러시아 황제, 그리고 러시아 귀족들이 있고, 그러한 러시아의 그런 기존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러시아의 기존 귀족 세력들, 닥터 지바고에서도 나오듯이 그런 귀족 세력들이 있는데, 귀족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혁명으로, 전란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우리는, 지바고의 집에, 지바고가 집을 비웠더니, 웬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죠. 그리고 그 집에, 이 집엔 13가구가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막 들어와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론 러시아의, 민중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소련이, 러시아의 핵심 귀족은 다 몰락한 겁니다. 몰락했으니까 러시아의 일반 민중 서민들이 곧바로 러시아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은, 민중혁명, 좌파혁명 같은 게 있으면은, 물론 기존의 귀족 세력, 보수적인 귀족 세력은 무너지지만은, 이것을 대체하는 세력은 뭡니까? 이 진보를 표방하는 다른 엘리트 세력들이 있죠. 그 엘리트 세력은, 이 제국 세력의 무식한 민중들이 아니라, 그동안 권력에서 소외된 지식층이죠, 다른.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결국은 소련이 아닌 제정 러시아의 그 커다란 나라에서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러 비교적 소수의 지방 정권들, 그 정권들의 지도자들이죠. 그 여러 나라들이 있었고,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레닌은 저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레닌 때도 우크라이나가 더 증가됐다고 합니다. 영역이 커지고. 그러니까 레닌도 여기로 우호적이었던 거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아주 소수민족 국가인 이제 그루지아, 그쪽 출신의 스탈린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출신
후르시초프, 요새는 후르쇼프라고도 발음합니다만 옛날엔 후르시초프라고 배웠습니다. 후르쇼프가 이제 10여 년인가 20년 집권했죠. 그 다음에 브레즈네프가 또 오랫동안 집권했는데 브레즈네프도 역시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다음 가는 제정 러시아의 러시아 다음 가는 지방 정권의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소련을 지배했던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정말 러시아 자체는 소련과는 그리 궁합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 게 이후에 지도자가 안드로포프라고 있었는데 능력이 있다고 상당히 그랬었는데 이제 뭐 아주 짧게 산 건 아니지만은 이제 적어도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 살아야 이제 권좌를 누리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죠. 70도 안 됐나 이렇게. 그리고 그 뒤로 더 나이 많은 체르넨코가 또 왔는데 이 사람도 또 오래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소련 지도자들은 수십 년 만에 다시 소련 지도자가 왔었지만은 다 궁합이 안 맞는지 다 그만뒀습니다. 결국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는데 고르바초프는 또 러시아라고도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서로 그러니까 부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도 상당히 피를 받았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고르바초프는 상당히 젊어서 집권했다가 그냥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정치적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를 먼저 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소련 제국이 큰 나라 이제 중국이 이제 경제적 자유가 자본주의화 된 지는 오래됐는데 정치적 자유는 아직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같이 세계에서 제일 어쨌든 부유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괜찮은 나라 같으면은 그 주의 각 주정부들이 자치권을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제일 좋으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따로 독립해서 있는 것보다는 강대국에 있는 게 좋으니까. 네. 물론 텍사스가 독립한다 그런 소리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헛소리로 배워 끝나고 말죠 항상. 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는 모르겠었는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 소련 이런 나라는 아직은 강국이라면 강국이겠지만은 자기들 나라가 세계 최고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를 주다가는 이쪽 각 지방 엘리트들이 우리 중앙에 붙기보다는 저쪽 딴 데 붙자. 그게 더 우리 좋다. 그렇게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걸 잘 아니까 철저히 이제 정치적 자유를 주지 않는 것이고, 근데 이 소련 말기 고르바초프는 어리석게도 그냥 정치적 자유를 줘가지고 이 각 나라들 이 지방 정권들이 우리 차라리 서방에 붙어가지고 어떤 독립적인 국가 이제 프랑스, 독일 같은 그런 국가가 되는 게 낫지 이 소련이라는 그다지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의 지방 정부 있어서 뭐하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독립을 하고 막 그러다 분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분열이 됐는데 분열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니까 소련의 제 두 번째 지방인 우크라이나가 그 전까지 그냥 이 소련은 사실상 가장 오랫동안 지배했고 가장 끝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통 엘리트가 몰락했으니까. 그런데 자본주의화돼서 이제 분할이 돼버렸죠. 그리고 소련이 해체됐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상대적인 그런 유리함 그런 것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냥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이렇게 있었지만은 같은 슬라브 이제 권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알아주질 않죠. 우크라이나를 별로 소련에 있을 때만치. 그러니까 소련에 있을 때보다 나라가 훨씬 위축되고 자기네
나라라고 하긴 그렇구나. 집단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러시아보다, 이제, 작은 그런 나라로서, 예,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물론 소련처럼 갈 수는 없고, 그때와 같은 기회는 다시 안 오니까, 소련은 이제 러시아 엘리트가 몰락했지만, 이제, 사실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분할된 다음에 초기는 러시아도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옐친 그 사람이 영 불안정한 지도자고, 푸틴이 이제 새로 생겨서 겨우 하나하나 이제 해나가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럴 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존재감이 있는데, 점점 러시아가 이제 좀 힘을 기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B급, 그야말로 슬라브족 이중대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의 민족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면서 서방에 끼어들어가지고 서방에서의 그런 이제, 이 서방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가? 도와주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서방에 들어오면은 서방에서 네? 한국이 이제 희소성으로 이렇게 K-팝, K-무비 이렇게 막 지원받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K-팝, 유팝, 유무비 지원받으면 우리나라 K-팝, K-무비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지원을 못 받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꼭 이제 서방의 어떤 세계 통합, 물론 이제 세력 확장 그 명분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반대한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여튼 우리는 우리 국가의 이기주의, 서방권 내에서의 이기주의를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들여오는 거. 아니 자기 아들 이제 좀 서자이지만 그나마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갑자기 적자가 들어오면 좋아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인종적으로 서양인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서방 그런 적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팝, 유무비 하면 정말 뭐 K-팝, K-무비는 그 다음엔 별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우크라이나 이 상황 결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무슨 핍박을 받은 민족이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소련 때 더 지배를 했고 더 끝발이 있었던 지방인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소련이 있을 때는 러시아의 전통 엘리트가 이제 몰락한 상태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소련 내의 각 공화국 중에서 넘버 2니까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끝발을 세워서 그렇게 가장 오래 집권을 했죠.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그렇게 끝발을 갖고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되고 나니까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사이즈로 이제 세계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는 러시아보다 한참 인정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독립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물론 독립은 이전부터 했었지만은 문화권 내에서 빠져나가서 그냥 완전히 딴 데로 붙는다는 것이죠. 그것의 문제는 먼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국민의 정신적 퇴화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정당화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민주화니 뭐 마치 무슨 서방을 대표해서 민주화와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이게 자유와 민주를 그런 표시로 뭐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방망이까지 선물했대는데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소련 때 무려 40년, 50년 가장 긴 기간 동안을 소련이 70년밖에 없었는데 40년 넘게 우크라이나가 지배했습니다. 그 소련을 지배하면서 소련은 세계의 자유를 억압했죠. 그야말로 자유민주 안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을 지배해서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면서 세계의 자유를 억압한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사과를 해야 그래야 자유민주니 뭐니 그거를 주장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